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이죠. 스키너 공부할 차례입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 우리 행동주의 이론 우리 공부할 건데 파블로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환경적 자극에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나타난 행동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행동. 그렇죠.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실험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인간행동은 학습되거나 학습에 의해서 수정된다고 가정한다. 자, 이거는 행동주의 이론가들, 즉 파블로프, 그 다음에 스키너, 그 다음에 반두라, 이 사람들 공통적인 의견이죠. 관찰학습의 중요성 강조하는 것은 이건 관찰학습은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가인 반두라의 이야기고요. 개인의 사고와 인지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 자, 개인의 사고 또 인지적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행동주의 이론가들 중에서는 이제 반두라에 관한 얘기죠. 강화와 처벌을 중시한다. 자, 강화와 처벌 중시한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강화와 처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파블로프가 아니라 이제 스키너의 고전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 강화 처벌을 중시하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조작적 조건화 이론가인 스키너는 강화를 더 중시했죠. 처벌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스키너 이론은 다른 말로 강화 이론이라고도 했었었죠. 자, 54번. 자,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음식을 뱃소리에 연합해서 여러 번 제시하자 개는 음식 없이 뱃소리만 듣고 타액을 분비했다. 고전적 조건화 실험에 연결이 오는 것을 모두 고르면 무조건 자극, 음식 제시 맞고요. 무조건 반응, 음식 제시 후에 개가 흘리는 침, 즉 타액 분비 맞고, 조건 자극, 벨소리, 조건 반응은 벨소리만으로 타액 분비됐다. 이거 다 맞는 얘기네요. 자, 55번. 자, 스키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다? 전혀 아닙니다.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 존재, 제3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존재라고 봤어요. 인간 행동은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3자가 어떤 강화물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예측 통제 가능하고, 부족 강화는 특정 행동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어떤 동일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은 강화라고 하지 않고 처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강화,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는 것, 못하게 만드는 것은 처벌이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고정간격 스케줄은, 즉 고정간격 강화 계획이죠.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이다. 우리가 뭐뭐 할 때마다, 이건 뭐예요? 이제 가변 의미죠. 고정이 아니고. 그리고 특정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하는 거니까 이건 가변 비율 강화에 해당하겠죠. 56번. 스키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 행동은 내적 동기에 의해서 강화된다. 뭔 소리요? 외적 자극에 의해서 강화되고, 조작적 행동보다는 반응적 행동을 중요시한다. 자, 반응적 행동을 중요시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하셨던 파블로프, 조작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스키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조작적 행동 강조하는 것은 스키너 씨, 반응적 행동 강조하는 것은 파블로프 씨. 정리됐고요.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을 강조한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적 관점으로 인간을 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제3자, 즉 조작자가 어떤 강화물을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행동을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환경 결정론적 관점이에요. 자기 효율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규제한다. 스스로 자기를 규제한다. 뭐 때문에? 자기 효율성 때문에. 자, 그럼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사회학습 이론가인 반두라의 얘기죠. 그렇죠. 자기 규제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57번. 다음 상황에 설명하는 개념. 스키너의 상자에서 흰쥐는 계속 움직이면서 환경 탐색을 하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눌러 먹이가 먹이통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 이때 먹이로 인해서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증가된다. 이게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관한 얘기죠. 자, 58번. 자, 다음 사례와 관계가 있는 개념은, 자, 요 문제가요.
지금 이 스키너의 조적적 조건화 챕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으로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철수는 친구가 학교 규칙을 위반해 벌을 서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학교 규칙을 준수하게 됐다. 이게 이제 대리학습 또는 대리 경험이라고 불려지는 반두라 이론의 그 자기 효율성 평가 척도 우리 공부하셨었어요. 그 얘기고요. 59번 숙제하지 않는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숙제를 하지 않는 학생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방법으로 행동을 수정하려고 한다. 자, 행위를 감소시킨다고 했으니까 처벌이죠. 어떤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건 강화고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는 건 처벌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지가 되게 좋아하는 것을 뺏어갔어요. 즉 학생의 핸드폰을 뺏어갔습니다. 이때 기본 뭐 이건 부적 처벌에 관한 얘기죠. 부적 처벌.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 뺏어가면 부적 처벌. 엄마가 너씨 자꾸 말 안 들어? 그럼 말 듣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기 위해서 엄마가 매질을 때렸습니다. 매를 주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정적 처벌이었었죠. 뭔가를 주면서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정적 처벌. 뭔가를 빼앗으면서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면 어떻게 해요? 예, 그게 부적 처벌이었었죠. 자, 60번. 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동에게 쥐를 보여주는 동시에 큰 소리를 내어서 공포를 갖게 하는 것을 반복하면 이 아동을 쥐만 보아도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 아동은 쥐만 보아도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 이 실험은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인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쥐를 전혀 두려워하지는 아이한테 쥐를 보여주는 동시에 큰 소리를 내요. 그러면은 이게 파블로프 개 실험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쥐라는 것이 이제 무조건적 자극이 되는 거고, 그리고 큰 소리가 무조건적 반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아이가 어떻게 큰 소리를 내면은 아동은 거꾸로 됐네. 예. 쥐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니까 쥐가 뭐가 되는 거지? 쥐가 안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쥐가 조건적 반응이 되는, 주권적 자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큰 소리에 대해서는 이제 공포심을 갖는 거야, 이 아이는. 그렇죠. 큰 소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무조건적 자극이 되는 거죠, 이 아이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쥐 보고서 공포심을 안 느꼈어. 그러니까 얘가 조건 자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큰 소리가 빵 치면 아이는 공포심을 갖나 봐.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적 자극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61번. 자, 스키너의 강화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부적 강화 예로 처벌을 들 수 있다. 자, 매를 부적 강화 예로 처벌을 들 수 있다. 처벌. 이게 만일에 이제 이 처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예. 행위의 빈도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강화와 처벌은 별도의 개념이죠.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놨지? 자, 1차적 강화물은 미소, 칭찬, 점수다. 이건 2차 강화물이죠. 1차적 강화물은 보통 사람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요인들이라 그랬어요. 먹을 거. 그렇죠. 보통 먹을 거 준다 그러면은 네 하고서 말 따라가죠. 예, 그게 바로 뭐다? 1차적 강화물이었었어요. 미소나 칭찬이나 점수 등은 생리적으로 습득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습득되어진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어떤 본능적인 강화물이 아니에요. 자, 가변 비율 강화 계획의 예로 월급을 들 수 있다. 월급은 대표적인 고정간격 강화 계획이죠. 고정간격 강화 계획은 반응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강화를 주는 것이다. 맞죠?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그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은 고정간격 강화 계획이고, 반응률이 높은 강화 계획 순서는 어떻게? 가변 비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고정 비율, 그 다음에 가변 간격, 제일 낮은 건 고정 간격이죠. 가장 센 건 가변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고정 비율, 가변 간격, 고정 간격. 됐죠? 자, 62번. 고정 비율의 강화 스케줄의 강화 계획에 사례로 옳은 것은 공부하는 자녀에게 1시간 간격으로 간식을 준다. 자, 고정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나한테 언제 강화물이 주어질지를 대충은 아는 거야. 그런데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강화물이 주어졌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공부하는 자녀에게 한 과목 풀이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비율이란 말이 등장하면 때마다가 등장해야 돼. 때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간식을 제공한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63번.
가장 높은 반응의 빈도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건 자 가변 비율이라고도 시험에 나오고 또 이걸 변수 비율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심리학자들이 번역을 하는 게 좀 이렇게 틀려요. 자 행동주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은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툴을 제시했다. 뭔 소리야? 자 가족관계의 역동성. 자 가족 치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웠던 심리학자 누가 있어요? 바로 아들러가 있었죠. 아들러 개인 심리 이론가. 아들러의 이론은 가족 치료와 집단 사회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기억하실 겁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를 정확히 사정할 수 있게 했다. 자 내면적인 문제 그리고 사정이란 말 나오면 이건 주로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바로 그거야. 행동주의하면 환경이야. 환경. 그 다음에 중년기의 위기와 문제를 정확히 사정할 수 있게 해줬다. 중년기 나오면 누구야? 이건 뭐 말할 나이도 없이 분석심리론과 융이죠. 융의 분석심리론입니다. 청소년의 정체감 확립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 청소년의 정체감, 즉 자아정체감의 확립과정 얘기했던 것은 바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에서 이야기죠. 자, 65번 행동주의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사회복지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인데 이완, 토큰, 자기주장, 타임아웃, 정보 처리만 아니에요. 자, 이 정보 처리는 행동주의보다는 인지치료에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인지치료. 기억하시고. 자, 66번.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인간 행동에서 외적 영향력보다 내적 영향력을 더 강조했다. 자, 반두라는 뭐라 그래서 두 개 다 중요하다 그랬죠. 외적인 거, 즉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내적인 거, 즉 유전적인 거 둘 다 중요하다. 되게 중요한 거야. 행동주의자가 나서서 유전 얘기를 했어. 유전, 내적인 것들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중도적인,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면서도 이제 스키너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유전 이런 건 없어. 아예 없어. 그런 건 없다고 주장했던 학자들에 비해서 이 반두라는 중도적인 수준, 즉 앞에 정신 역동 이론가들이 얘기했던 것들과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을 이렇게 접목시킨 학자예요. 반두라. 인간 발달에서 인생 초기에 부정적 경험 중시하는 거, 그건 바로 프로이트지. 프로이트가 인생 초기, 즉 영유아기 때 어떤 부정적 경험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성인이 되었었을 때 성격 발달에 성격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 부정적 경험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고착이지, 고착. 픽세이션. 그렇죠? 인간 행동 발달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을 강조했다. 문화적 배경 강조한 건 뭐요? 에릭슨이잖아. 에릭슨. 그죠?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인간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건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주 내용이죠. 인간 행동 발달의 연령별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중요하죠? 연령별 단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연령별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학자들 생각해봐요. 프로이트 씨, 에릭슨 씨, 융 씨, 그 다음에 삐아제 씨 4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 인지 역동 이론가들 중에서 아들러도 어떻게 연령별 발달 단계 얘기하지 않았다. 행동주의자들은 전혀 연령별 발달 단계 얘기하지 않았고 인본주의자들도 연령별 발달 단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4명만 연령별 발달 단계 얘기했었죠. 기억나실 거고. 67번. 유명 연예인이 피아노를 치며 사랑을 고백하는 드라마가 유행한 후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는 청소년이 많아졌다. 이 현상 설명하는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반두라. 모방하는 거죠. 모방. 관찰학습, 모방. 자, 반두라의 관찰학습의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주보운동, 관도라. 기억하시죠? 주의과정. 자, 보존 과정이 다른 말로 파지 과정 또는 기억 과정이라고도 했었었죠. 그 다음에 운동 재생 과정, 동기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69번. 중간고사에서 나쁜 성적을 받은 학생이 기말고사를 치를 때까지 스스로가 중요해. 인터넷 게임을 중단하고 학업에 매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 자, 반두라 이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기강화 개념이죠. 자기강화 뭐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화시킨다. 자기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기강화였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반두라는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스키너는 꼭 제3자가 나서서 제3자의 힘으로 어떤 대상이 강화되어진다고만 얘기했는데 반두라는 그게 아니고 제3자 말고
나 스스로도 나를 컨트롤 강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본 거죠. 70번 반도라가 주장한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방, 관찰학습, 자기 효능감, 자기 강화, 행동 조성은 누구 얘기야? 이건 스키너의 얘기죠. 자, 71번 반도라 이론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자, 고전적 조건 형성. 이건 파블로프 씨 얘기시고 속어는 스키너 씨 얘기시고 자발적 회복? 이런 건 들어보지 못했고 모방, 중립 자극도 뭐야? 파블로프 얘기죠. 파블로프 우리가 파블로프 개 실험할 때 그냥 딸랑딸랑 흔들리는 종소리 이건 중립 자극이었었어.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딸랑딸랑 흔들리는 종소리와 음식이 같이 주어졌었을 때 그 종소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조건 자극이 된다고 그때 뭐가 된다고 여러분? 예, 조건 자극이 된다고 우리 공부하셨었습니다. 자, 72번 반도라의 모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리학습에 의한 학습이다. 조작적 조건에 의해서 습득된다. 이건 스키너 씨 얘기죠. 예. 시연을 통해서 행동을 습득할 수도 있고 각 단계마다 칭찬해주면 효과적이고 쉽고 간단한 것도 습득해서 점차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전진되고 맞죠? 이거 다 배웠어요. 73번 반도라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은 것은 도식 이건 삐아제 씨 얘기죠. 스키마. 음영 이건 융의 얘기고 평형 이건 뭐예요? 동화와 조절의 결과물이라고 했었었죠. 이것도 바로 뭐야? 삐아제 얘기고 행동 조성 계속 나오네. 이건 스키너 씨 얘기고 관찰학습이 반도라 얘기죠. 자, 앨리스의 비함적 신념. 자, 앨리스하고 아론 뱅예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실천 기술론에서 공부하셨던 인지 치료 학습, 그러니까 정확히 인지 행동 모델가들이죠. 앨리스는 뭐였어요? 합리적 정서 치료 이론 제시한 사람이고 백은 인지 치료 모델 제시했던 학자였었죠. 이 재밌는 게 실전 기술론에서 공부했던 게 이제 인행사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재밌죠? 자, 봅시다. 앨리스의 비함적 신념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모든 일에 완벽해야 된다. 나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된다. 어떤 문제든지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 자, 이거는 비합리적 신념이 아니라 합리적 신념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 그래서 사람 사는데 완벽한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죠. 됐죠? 자, 75번 앨리스 이론에서 개입을 실시하는 단계 우리 앨리스 이론 A, B, C, D, E의 이론이라 그랬죠. A 바로 뭐예요? 사건, B 신념, C 컨시퀀스 그게 결과죠. 그리고 어떻게 D가 뭐야? 디픽트 또는 디스퓨트라고 하는 논박 단계 그게 개입 단계였었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논박 끝나면 A, B, C, D, E가 뭐야? effect 이제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D다 논박. 76번 학자와 인간 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자, 읽어보시고 문제 해봤어요. 77번 배계 이론을 설명하는 이론 개념 옳지 않은 것은 윤리적 판단, 인지 왜곡, 자동적 사고, 도식, 스키마 그렇죠? 그 다음에 핵심 신념 자, 다 등장을 했었다. 자, 보시고 1번은 아니죠. 자,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위기 이론입니다. 매슬로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 본성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다섯 욕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욕구는 위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위 욕구가 달성되어야 그 다음 단계 욕구로 진행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위계 서열이 낮은 욕구일수록 강도와 우선순위가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가 가장 위계 수준이 낮은데 얘가 어떻게 먼저 일어나려고 하죠. 그렇죠. 자, 연령에 따른 욕구 발달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인본주의자들은 연령 얘기하지 않았어요. 연령 단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성이란 누구에게나 잠재해져 있다. 자, 보고 79번. 인본주의에 대한 비판 옳지 않은 것은 연령에 따른 욕구 발달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지나친 획일성으로 인해서 개인 차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욕구를 어떻게 하위 5단계 욕구를 정해놓고 자, 사람한테 이런 욕구가 있어. 굉장히 획일적인 거죠. 사회의 가치에 따라서 욕구 계층의 순서가 바뀔 수 있음을 간과했고 건전하고 창조적인 인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내면적 측면의 영향을 무시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매슬로우 이론 자체는 굉장히 유용하고 참 좋은 이론이었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우리 행정론 시간에 공부하셨던 ERG 이론 그렇죠? ERG 이론 엘더퍼의 ERG 이론처럼 욕구의 위계가 없다. 욕구가 동시다발적으로도 발생되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개운하시죠?
이제 유기체적 평가 과정,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받았다. 이건 누구 얘기지? 로저스의 현상학적 이론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로저스가 비판받은 거예요. 이건 매슬로우 얘기 아닙니다. 자, 80번. 매슬로우의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신분석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아니지. 왜냐면은 이 인본주의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제3의 이론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정신 역동 이론을 제1의 이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을 제2의 이론이라고 했었을 때 그것들이 너무 잘못됐다.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인간을 너무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 의식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게 맞아요. 유전적 요소가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했다가 아니라 부분적 인정했습니다. 부분적 인정했어요. 유전은 없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우리 공부한 사람 중에 스키너예요. 스키너. 유전은 없어. 나머지 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전을 부분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죠. 전면적으로 유전을 인정한 사람, 그건 이제 프로이트 같은 학자죠. 근데 나머지 학자들은 환경과 유전의 조율을 본 거예요. 얼마만큼 환경과 유전이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고 상호 얼마만큼 인간 성격에 영향을 주느냐, 유전이 더 많냐 아니면 환경이 더 많냐. 그렇죠. 이걸 갖고 서로 논의가 있었을 뿐이지 분명히 어떻게 그들은 이런 스키너 같은 학자 빼놓고는 다 어떻다. 유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가 아니라 선한 거고요. 상위 욕구는 하위 욕구가 일정 부분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 맞는 얘기죠. 자아실현 욕구는 인간 모든 동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뭐야? 가장 하위 욕구인 바로 생리적 욕구가 가장 강력한 동기죠.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관한 설명. 이런 거는 다 풀 수 있어. 82번. 매슬로우의 자아실현자의 특징. 이것도 공부했어. 자, 83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미쳤다는 게 이론 미치는 게 아니고 영향을 주었다에 미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 수정에 유용하다. 자, 문제 행동을 뜯어 고친다. 이건 바로 뭐지? 행동주의에 관한 얘기죠. 행동주의. 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는데 유용하다. 당연한 거죠. 매슬로우 하면은 그냥 욕구만 생각하셔도 돼요. 중년기 이후에 발달한 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중년기니까 뭐야? 이건 볼 필요도 없이 융이지, 융. 클라이언트의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이건 누구의 얘기야? 바로 인본주의 이론가의 한 명인 칼 로저스의 이야기죠. 자, 클라이언트의 생애 발달 단계를 사정하고 개입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유용하다. 생애 발달 단계를 사정한대요. 그거는 그 다음에 개입의 유형을 결정한답니다. 그럼 발달 단계를 논한 학자들 바로 누구죠? 프로이트, 그 다음에 에릭슨,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융, 그 다음에 한 명 더, 삐아제. 이 네 명이죠. 발달 단계를 제시했던 건 이 네 명입니다. 자, 84번. 로저스 인간관에 관한 설명. 인간의 병리적 관점을 강조한다. 인간의 병리적 관점 강조하는 건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 그죠?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고 인간을 비합리적 존재로 규정한다. 인간은 비합리적이다. 이것도 프로이트 얘기죠. 그 다음에 인간의 무의식적 결정론을 존재로 규정한다. 이것도 프로이트고요. 인간의 욕구 단계를 강조한다. 이건 뭐예요? 매슬로우 얘기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85번. 인본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조리 골라봐라. 자, 자아실현 욕구 옳지 않은 거야. 자아실현의 욕구. 자의가 아니고 자아입니다. 고쳐놓으세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 열등감과 보상 이랬습니다. 여기서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뭐예요? 열등감과 보상이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죠? 답은 리을입니다. 열등감과 보상은 누구 얘기예요? 이것은 누구 얘기입니까? 열등감과 보상 여러분. 누구예요, 빨리?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이죠. 그렇죠. 열등감과 보상. 그러니까 자아실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인본주의 학자들 중에서 매슬로우의 이야기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이거는 바로 이제 로저스의 이야기죠. 답은 4번입니다. 우리 정답지에 이게 아마 1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4번으로 고쳐놓으세요. 자, 86번. 자, 로저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주관적 경험 중시하고 존경과 긍정적 관심을 통해 성장을 보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원조 관계에서 코란트가 자신의 세계를 다룰 수 있도록 지지하고 그렇죠. 인간은 능력이 있고 자기와 자아 실현을 위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치료 과정은 지시적, 치료자는 능동적인 참여다. 다 치료자는 능동적 참여자라는 건 맞는 말인데 치료 과정이 지시적이다. 지시적이라는 건 뭐야? 예. 그러니까 치료자가 클라이언트한테 너 이거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죠? 이건 주로 누구예요? 예, 지시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은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가들이 이렇게 지시적 치료를 했죠. 우리 실천 기술론에 가면은 정신 역동 이론가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87번. 로저스 인간관. 자, 옳지 않은 것은 성격 발달은 주로 자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어머, 자아 얘기하는 건 바로 뭐지?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에 관한 얘기죠. 자, 88번. 인본주의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줬고 다양한 체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틀을 제시했다. 다양한 체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시던 체계 이론에 관한 얘기죠. 치료적 관계에서 일치성과 진실성의 중요성 일깨워줬고 맞고요. 인간 발달에 있어서 조건적 자기의 중요성을 부과시켰다. 이거는 바로 행동주의 이론가 중에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관한 얘기죠. 89번. 로저스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심판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자, 비심판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상담사의 지시적인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은 맞죠? 상담자의 지시적인 상담을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한 거는 지시적한 프로이트였었죠. 자, 또 있어? 세 가지밖에 없네, 보기가. 그죠? 예. 쉽네.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거죠. 이게 15회 때부터 시험이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막 섞어갖고. 아마 16회 때도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나올 것 같아요, 보기가. 90번. 로저스의 현상적 이론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성격 격투성 우리 다 공부하셨었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바로 누구 생각해? 박종훈 교수의 성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지. 미안해요. 그냥 여러분들 웃겨주려고 한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발달 과정 이론입니다. 91번.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중요하죠. 유전보다는 환경적 요인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과 환경을 둘 다 중시한다가 맞죠.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변화죠. 연속적 과정이지만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발달상의 결정적 시기와 바람직한 성격은 무관하다. 자, 발달 과정에 있어서 크리티컬 피리어드, 즉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기억하실 겁니다. 개인차가 존재함으로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순서 뭐였었습니까? 자, 중심에서 말초로, 그렇죠. 상부에서 하부로, 그렇죠. 전체 운동에서 어떻게 특수 운동으로 다 기억나실 거예요. 92번 똑같은 문제. 자, 93번 또 똑같은 문제. 94번도 똑같은 문제. 95번도 똑같은 문제. 96번도 똑같은 문제. 97번도 똑같은 문제. 자, 인간 발달의 원리를 묻는 문제가 100%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나와요. 100%. 그래서 각 시차마다 뭐 10회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는 반드시 인간 발달의 원리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고, 자, 기억들 하실 겁니다. 자, 98번 볼게요. 그냥 넘어가도 되죠? 98번. 성장과 성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 발달의 유사 개념, 성장, 성숙, 학습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자, 성장, 잠 볼게요. 옳은 것. 성숙은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른 변화다. 맞죠? maturation 맞습니다. 성장은 신체 크기 증대, 근력 증가, 인지적 확장 등과 같은 양적 확대 맞고요. 성숙은 경험이나 훈련과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일어난다. 바로 유전인자 때문에 그렇죠. 경험이나 훈련과 연관되어져서 발생하는 것은 바로 뭐죠? 학습이었었죠. 성장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정지된다. 그래서
성장. 이건 양적 확대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자, 99번에 다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그죠? 성장은 주로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나타난 변화, 학습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장은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나타난 변화, 성장이 아니고 성수에 관한 얘기고요. 학습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 변화 맞고요. 성숙은 신체의 크기, 근육의 세기 등의 양적 증가를 의미한다. 이건 성장에 관한 얘기죠. 발달한 유기체가 생활하는 동안의 모든 변화, 그렇죠. 전생에 걸친 변화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우리 100번 문제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